자, 이어서 뉴욕 현지 분위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어쨌든 휴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미국보다는 유럽에서 다양한 소식들이 나와줬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운 뒤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였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는 전장보다 0.13% 상승했고요. 프랑스 파리 CAC 40 지수는 0.20% 올랐습니다. 반면 영국 FTSE 지수는 0.15% 하락하며 장을 마쳤고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30%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2일 실시되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유럽 ECB 정책위원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부 ECB 정책위원들은 유럽 지역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일부 위원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징적으로는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독일 국내 공장의 첫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1.7% 올랐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87년 창립 역사상 처음으로 현지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건데요. 폭스바겐은 전기차로의 전환에서 살아남기 위해 2026년까지 11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브랜드 중 최초로 비용 절감 드라이브를 진행 중입니다. 폭스바겐은 지난 5년 동안 가치가 3분의 1 가까이 사라지며 주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국 최대 온라인 부동산 포털 업체인 라이트무브는 뉴스 코퍼레이션이 대주주로 있는 부동산 광고회사 호주 REA 그룹이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후 27% 급등했습니다. 영국 명품업체인 버버리는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서치가 명품 종목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여파에 0.7% 내렸으며 시계 소매업체 워치 오브 스위스 그룹은 4.8%나 하락했습니다. 유로존의 8월 제조업 경기 위축도 확인됐는데요. 독일의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2.4를 기록하며 지난 7월 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5개월 만의 최저치로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치였지만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을 밑돌면서 여전히 수축 국면을 가리켰습니다. 제조기업들의 신규 주문과 구매활동, 고용이 빠르게 감소했고 내년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덜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규 주문은 9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헤드라인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프랑스의 제조업 PMI 역시 7월 44.0에서 8월 43.9로 소폭 하락하며 제조업 경기 위축을 나타냈습니다. 유로존의 8월 제조업 PMI도 45.8을 기록하며 예비치를 소폭 상회했지만 이 역시 기준선 50을 밑돌면서 소축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지만 사실 9월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핵심은 이제 바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선 어떠한 지표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가 노동절 휴무를 맞아 휴장했는데요. 이번 주는 4월에만 열리는 짧은 한 주를 맞게 될 텐데 이번 주 뉴욕 주식시장은 9월 FOMC의 금리 인하 폭이 사실상 결정되는 중요한 한 주를 맞을 전망입니다. 드디어 이번 달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텐데요.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금리 인하 폭인데요. 그 폭에 대한 단서가 이번 주 경제 지표로 확인될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17일부터 18일 열리는 FOMC 전까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와 고용 지표가 바로 그것들인데요. 그중 지난달 뉴욕 증시에 충격을 줬던 바로 그 지표인 고용 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겁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미국의 8월 고용보고서가 또 한 번 쇼크를 안긴다면 D컷 전망이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9월은 연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내기도 하는 달입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각종 고용 지표에 일희일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요일 발표할 7월 9인 인직 실태 조사, 목요일에 공개되는 ADP의 8월 민간 고용, 같은 날 노동부가 공개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통계가 시장 흐름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하이라이트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8월 고용 동향입니다. 최근 2년 동안에는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되면서 고용지표 둔화가 연준 금리 인하 전망으로 이어지며 시장의 호재가 됐었는데요. 지난달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2일 노동부의 7월 고용 동향에서 신규 취업자 수가 시장 예상치 18만 5천 명에 크게 못 미치는 11만 4천 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자 증시가 폭락했었거든요.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 미국 경기 침체를 더 크게 우려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증시는 일주일 뒤인 8일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감소가 발표되기 전까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월스트리트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겁니다. 지난달 초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완화됐거든요. 이코노미스트들은 8월 신규 취업자 수가 16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7월에 비해 4만 6천 명 넘게 증가했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실업률 또한 4.3%에서 4.2%로 다시 내려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OMC까지 두 개의 중요한 경제지표가 남아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는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을 재확인하면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사라지고요. 또 최근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연준이 평소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밟을지 아니면 0.5%포인트 인하라는 빅스텝을 밟을지는 결정할 요인이 이번 주 고용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주 금요일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9월 FOMC 전망은 0.25%포인트 인하로 굳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한 내일부터 경제지표 많이 발표되는데요. 이번 주 투자자들이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내일은 미국 제조업황의 건전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8월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8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PMI, 7월 건설 지출이 발표됩니다. 또한 9월 경기 낙관 지수도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고용지표 굉장히 중요하고 주 후반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